2025년 4월 실전 문제풀이 이번에는 2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에서 생명보험 관련 법규의 적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생명보험 관련해서 법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1번 보험업법, 당연히 이제 보험업법은 우리 그 법규에 적용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죠. 자,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것들은 이제 번역보험을 규율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련된 법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구조 개선이라 그러면 법률도 구조에 관련된 구조 조정이나 이런 법이 명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험회사 구조 조정에 근거한 그런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회의 같은 경우는 뭐 담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조 개선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요, 4번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왜 틀렸는지 살펴볼까요? 자, 보험계약은 요식계약으로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가 요구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험계약은요, 불요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불요식 계약이라고 하면은 계약을 하는 데 있어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식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계약자의 선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보험은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근데 선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합 계약성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가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이제 보험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이게 이제 부합계약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이 좀 더 보험 상품, 그 약관이나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보험회사가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때요? 규제나 감독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의성 때문이 아니라 부합계약성 때문에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해야 돼요. 자, 3번 같은 경우 보험계약은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는 부합계약성이라 아니라 이게 뭐죠? 낙성계약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게 되면 성립이 된다. 그래서 낙성은 승낙과 성립의 이제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합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걸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이고요. 4번 낙성계약이므로 보험료의 납입은 성립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낙성으로만 성립이 돼요. 낙성만 되면.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 그래서 보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 납입을 하면 그때부터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기 시작한 책임이 개시가 되게 되죠. 그래서 낙성 계약이니까 이거로 계약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예요. 계약 성립과 그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특약들 중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생명보험의 특약들 중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는 특약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제도성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성 특약에는 3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요거 여러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우선 우량채 할인 특약이 있었고요. 자, 연금 전환 특약이 있었고요. 선지급 특약, 선지급 서비스 특약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요거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보험료를 지불하고 추가 확대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거 우량채, 선지급, 연금 전환 빼시면 네, 정답은 3번 암보장 특약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험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자, 해약 시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수준에 따른 분류이고요. 보험기간 중에 일정 기간 동안 해약환급금을 적게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한 상품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상품들보다 이제 해약환급을 적게 주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자, 그러면 밑에 이제 갱신보험, 무배당보험, 저해지 환급보험, 실손보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해약환급금이라는 표현이 여기 보기에 우리 박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것과 가장 보기 중에서 가까운 게 바로 해지,
해약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정답은 3번 저해지 환급형이 되겠습니다. 갱신은요, 일정 기간 동안 갱신을 하느냐 비갱신하느냐, 그죠? 자, 그다음에 무배당은 배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 실손보험은 뭐죠? 우리가 병원비, 실손의료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의 내용들과 다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저해지 환급형과 그냥 일반 환급형 상품 같은 경우에 저해지 환급형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어떤 경우 무해지 환급형도 있고요. 저해지 환급형은 좀 환급금을 좀 덜 주는 대신에 보험료를 그만큼 낮춰주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종신보험 어때요? 우리가 사망을 주계약으로 하고 다양한 특약들을 넣어서 종합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은 4번 생존보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명보험은 주계약의 보험 사고에 따라서 자,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종신보험은요,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중에서 대표적인 사망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망보험이라고 해야 돼요. 생존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보험이나 교육보험 이런 게 해당이 됐었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변액보험은요, 기본적으로 기본보험 계약하고 변동보험 계약으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선택특약을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보험 계약은요,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고요. 변동보험 계약은요, 특별계정의 운영 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계산되는 계약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보험료 있나요, 없나요? 변동보험 계약. 추가 보험료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변액보험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특약들은 이제 보험료를 더 내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이 선택 특약은 이제 일반 계정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틀린 설명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기본 계약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된다 맞고요. 2번 변동보험 계약은 추가 보험료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되고요. 3번 선택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죠. 4번 기본계약과 변동보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보기에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비과세 요건을 바르게 나열한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 조건, 장애인 관련된 비과세 조건은 보기로도 잘 나오고 이렇게 이제 단순한 문제로도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죠. 한도 얼마였죠? 네, 4천만 원이었고요. 무슨 세금이 비과세된다? 증여세가 비과세가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에서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세제적격 연금, 자, 틀린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1번을 보시면 최소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입을 좀 이제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납입기간이 긴 게 좋으세요? 짧은 게 좋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길면 좀 지겨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장려하려면 최소 납입 기간을 좀 줄여주는 게 어떤 가입을 더 좀 편리하게 가입료를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납입 기간은 계속 줄여주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에서 5년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뒤 숫자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자, 2번 보험료 납입 한도는요, 연간 1,800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근거 변경도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바뀐 거 맞고요. 가입 나이의 제한이 예전엔 18세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가입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되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변액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변액종신보험은 이제 일반 종신보험하고 보험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사한 부분은 유사해요. 그래서 종신보험이 이제 기본계약과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량채 특약이나 이런 거 할인이나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연금 전환도 가능하고요. 이런 거는 변액종신보험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실적 배당형처럼 뭔가 투자를 통해서 이제 돈을 더 사망보험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일반 종신보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번 볼게요.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 가능해요. 일반 종신처럼 가능하고요. 2번 해약환급금은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금자 보호가 변액종신에 있어서 해약환급금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걸 요건 자주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3번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 우량채 할인, 이거는 일반 종신에도 있고 변액종신에도 있습니다. 근데 4번에 보시면 변액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보시면은 전환할 수 없다 그랬는데, 변액종신은요 이제 연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고요, 일반 종신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환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30번 다음에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최저 보증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앞서서도 나왔죠. 해약환급금은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해약환급금은 최저 보증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최저 보증 제도들이 있긴 합니다만,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요 실적 배당형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최저 보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저 보증한다 그랬기 때문에 2번이 틀리고요. 자, 1번 유니버셜 보험은 중도 인출, 추가 납입 이런 기능적 측면에서 편의성을 제고한다. 그래서 유니버설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납입이 자유로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보험이죠.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이고, 2번 상속연금형 같은 경우는요 생존 기간에는 이자만 받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상속이 되겠죠. 그래서 생존 기간에 이자만 받는 상품이다. 맞고요. 4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부담하는 부담할 금액이 변동된다 그랬는데,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탈 급여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 사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될 부담금은 바뀐다. 왜냐하면 회사가 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한테 줄 돈은 정해져 있는데, 사용자가 돈을 잘 불리면 이자가 많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직원한테 줄 돈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회사가 수익을 잘 내요. 그래서 수익이 5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500만 원만 부담하면 되죠. 그런데 사용자가 100만 원의 수익밖에 못 냈어요. 그럼 900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이렇게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재산보험의 설계사 등록 요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계사는요 어디에 등록되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금융위원회라는 데 등록이 되고요. 그 업무는 협회에 위탁을 주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교육과정은 뭐 생명보험 설계사든 재산보험 설계사든 몇 시간 이수해야 돼요? 20시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2번은 자, 금융감독에서 등록 업무를 위탁한 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는데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을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라고 해야 됩니다. 자, 3번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산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요거는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생명보험업에 종사한 자는 생명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거고, 재산보험은 재산보험업에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번 법인보험 중개사 소속 설계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인 재산보험 중개사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었습니다. 32번 다음 중 재산보험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보시면 1번 왜 틀렸는지 살펴볼까요? 생명보험업 중에 연금보험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재산보험을 영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재산보험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이제 막아져 있는데, 재산보험을 이제 겸용을 허가를 해줬죠. 보험업법에서. 그래서 허가를 해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생명보험 전 상품을 팔거나 손해보험 전 상품을 파는 회사는 재산보험업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손해보험사가 질병사망을 팔 때에는 질병사망은 단 조건이 있다. 질병사망은 손보사는 특약으로만 팔고, 그리고 보험기간 만기는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80세, 개인당 2억 원, 보장성 보험으로만 팔아라, 이런 조건을 갖춰서 팔면 겸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자, 연금보험에서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연금보험만 허가를 받으면 안 되고요. 전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이제 재산보험을 영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 재산보험의 질병사망 특약은 손해보험사 100세가 아니라 80세라고 해야 되고요. 3번 재산보험 상품만 영위하는 회사를 별도로 운영할 수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재산보험 전업회사도 우리가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 4번 보험업법은 상이한 리스크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두 회사가 파는 상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겸용을 금지하고 있는 게 기본이에요. 그 내용을 잘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 4번이었습니다. 33번 다음 상해보험의 장애, 재해장애 급여금에 대한 설명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여러분 요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재해장애 급여금은 재해로 인해서 장애를 입어야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장애를 입어야 돼요. 장애 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 지급률. 그래서 요거는 두 개 다 장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로 인한 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해 장애 급여금이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중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번 왜 틀렸는지 볼까요?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이다. 여러분 보통 보험기간 1년 이상이다 라고 봐야 돼요. 자, 2번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진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상해보험은요. 얼마나 위험한 직업이냐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질병은요.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지는 거는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외부로부터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만 보험사고가 된다. 그래서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 3번은 그걸 잘 설명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에 사망 시에는 지급하는 급여가 없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자 약관상 보장하지 않은 원으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지급 사유가 아닌데 이제 사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면은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한다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약은 소멸하게 돼요. 그런데 지급하는 급여가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계약자 적립액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35번 다음 중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위반을 사실을 알았을 때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통지 의무나 고지 의무로 위반하면요.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해지할 수 있어요. 무효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해지는 지금 시점부터 이제 해약환급금 주고 미래에 이제 효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온 거고요. 지금 시점부터 앞으로 이제 해지가 되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지를 통지 의무로 위반하면 1개월 이내 보험회사는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효가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통지니까 해지 이렇게 지로 연결된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좀 오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직업 또는 직무사실 변경을 보험사 회사 설계사에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랬는데 보험설계사는 계약 체결권이 없기 때문에요. 이 통지 의무 수령권이 고지 의무 수령권이 없습니다. 대리점에게는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에 알리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요. 자, 3번 일상생활 중 사고가 직무 직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직업과 관련돼서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직업과 상관없이 사고가 났다. 그거는 보상을 그대로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직업과 관련 사고 나면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반이 되겠죠. 36번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질병보험에 이제 암보험이라든지 이제 치아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질병보험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만기환급
적금이 있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질병보험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입 연령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만 15세 이상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보험업계에서 이제 정한 거지, 이게 뭐 어떤 제도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다. 법에 이렇게 뭐 명시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질병의 경우에도 외래성이 인정된다 그랬는데 외래는요, 상해 요건입니다. 그래서 내재성의 질병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말이고, 자, 2번 상법에서는 보험기간은 10년 이상, 가입 연령은 15세 이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랬는데 이건 법의 규정이 아니라 이제 보험회사가 이렇게 정해둔 규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질병은요, 높아지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한다? 자,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면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계약자 적립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37번입니다.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대 주요암, 고해감, 소해감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다. 제도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모든 보험에서 통일해서 똑같이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3대 주요암을 이 회사는 뭐 간암 이런 어떤 혈액암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이에요. 그거 기준을 정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빈도나 비용에 따라서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장기시 이전에 발생한 암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죠. 보통 이제 90일 정도의 보장기시를 이제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발생한 암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일정 기간 이후에 보장이 개시된다. 2번, 3번은 이제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특정암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3대암 이런 형태의 집중적으로 보장한 상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38번. 다음 중 어린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병이나 상해들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걸 저희가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망급부 설계가 가능할까요? 우리 15세 미만은 이제 상법에서 사망보험금을 가입할 수 없다. 그건 무효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사망 설계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 만 15세 미만자 사망 시에는 해약환급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그랬는데 납입보험료 전액하고요. 계약자 적립액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4번. 태아 가입형 상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임신하고 나서 가입하는 거를 저희가 태아 가입형,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 상품이 임신 때 가입하면 태아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39번. 다음 중 장기 요양 상태나 중증 치매를 지급하는 그런 것을 보장하는 상품 뭘까요, 여러분? 정답 1번 간병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다음 중 재산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왜 틀렸을까요? 간병보험은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공보험 분야? 우리가 이제 공보험은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이제 공보험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간병보험은 이제 민간에서 파는 민영보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영역은 개인 부담 비급여로 한정된다. 급여하고 비급여 부분 두 개 다 보장 내역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로 한정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병보험에서 암사망은 특약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암사망은요, 특약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자, 4번 간병보험은 도덕적 해이 발생의 가능성이 낮다. 이게 뭔가 이제 그런 기간들을 좀 숨기고 가입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동안에는 보장하는 면책 기간들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책사항이 없다, 이 표현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